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제는 바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동,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시나리오와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예상치 못한 해결사로 떠오를 수 있는 자산, 바로 XRP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제이크 클레이버가 예측한 XRP의 $1000 가능성, 과연 단순한 희망 회로일까요? 아니면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현실적인 미래일까요? 오늘 이 모든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개념입니다. 수십 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에 숨겨진 엔진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이 현상. 쉽게 말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일본은행의 초저금리 정책을 활용해 거의 0%에 가까운 이자로 엔화를 빌립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미국 달러, 유로 또는 신흥국 시장에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자산에 투자하여 차익을 얻는 전략이죠. 이 공짜 돈이라고도 불리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규모는 무려 10조 달러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포지션들이 일본 금리 인상이나 환율 변동성 급증과 같은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한순간에 급격히 청산될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엔캐리 트레이드가 실제로 청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시나리오는 크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시장 상황 변화를 감지한 투자자들이 포지션 해제를 결정하고, 둘째, 엔화로 대출받아 구매했던 해외 자산인 주식, 채권 등을 매도합니다. 셋째, 매도한 자금을 원래의 엔화로 환전하고, 넷째, 빌린 엔화 대출을 상환하죠.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시장과 포트폴리오의 대규모 조정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엄청난 파급력이 발생합니다. 해외 자산들이 대규모로 매도되면서 주식, 채권, 그리고 신용시장 전반에 걸쳐 가격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환을 위해 엔화 수요가 폭증하면서 엔화 가치는 치솟고 달러, 유로 등 다른 통화 가치는 급락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글로벌 유동성이 급격히 증발하고 전 세계 채권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2020년 3월 팬데믹 초기보다 훨씬 심각한 금융위기를 초래하며 심지어 미국 달러의 붕괴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파괴력이 큽니다. 우리의 구매력은 이미 지난 몇 년간 25%가량 하락했는데 이런 사태가 닥친다면 그 하락폭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행은 치명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두 가지 선택지 모두 고통스럽습니다. 첫째, 엔화 가치 급등을 용인한다면 일본의 수출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고 경제는 침체될 것입니다. 둘째, 채권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엔화를 대규모로 발행한다면 이는 일본 경제의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일본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제이크 클레이버는 XRP가 세 번째 옵션, 즉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구원할 유동성 버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XRP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병목 현상을 우회하여 유동성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XRP는 단 3초 만에 정산이 가능하고 복잡한 코레스폰던트 뱅킹 시스템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글로벌 규모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각국 통화 간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XRP가 이 거대한 유동성 위기의 해결사가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첫째, 일본은행과 SBI의 전략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엔화와 다른 주요 통화들 사이에서 XRP를 통한 FX 라우팅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셋째, 일본의 CBDC, 즉 디지털 엔화가 출시되고 채권 보유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XRP의 유동성 풀이 10조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흡수하고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만약 XRP가 30일 안에 10조 달러를 흡수하고 하루에 10번 회전한다면 약 55억 개의 XRP가 개당 약 180달러의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XRP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수학적 필연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조건들이 얼마나 현실화되고 있을까요? 특히 일본의 SBI 그룹은 XRP 생태계 구축에 있어 선두주자입니다. SBI 홀딩스는 리플의 가장 큰 주주 중 하나이며 리플과 XRP에 직접 투자하고 공동 사업을 진행하며 인프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 최대의 핀테크 기관으로 SBI VC 트레이딩을 통해 XRP를 활용한 실시간 FX 송금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SBI 하이퍼 예금이라는 엔화 예금 상품을 출시하여 XRP로 보상을 제공하고 은행 계좌와 증권 계좌 간 자동 이체를 통합하여 엔화 XRP 전환을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 모두에게 엔화 XRP 유동성을 유기적으로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놀라운 점은
SBI의 XRP 노출량이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약 1조 6천억 엔, 즉 100억 달러 상당의 XRP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심지어 SBI 자체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이들은 XRP 레저의 유효성 검사 노드를 운영하고 라이선스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엔화 XRP 거래 및 결제의 강력한 유동성 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XRP는 이미 일본 내에서 결제 자산으로서 규제 명확성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자본 이득세율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제이크 클레이버의 예측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가 급등입니다. 그는 유가가 급등하는 것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시나리오의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WTI 유가가 배럴당 147달러 이상으로 치솟는다면 일본은 급격한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치거나 아니면 수입 비용 급증과 자본 유출이라는 심각한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유가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중동이나 러시아와 같은 주요 산유국의 대규모 지정학적 불안정, 전쟁, 공급망 교란, 제재, 그리고 급격한 엔화 약세 등이 꼽힙니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 정유 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 능력의 20에서 25%가 가동 중단된 상황은 이런 유가 상승의 잠재적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들도 있습니다. 일본의 XRP 자본 이득세율은 현재 20%로 제이크 클레이버가 언급했던 조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엔캐리 트레이드의 전반적인 청산을 처리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XRP 유동성 통로를 구축할 글로벌 파트너들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XRP가 실제로 10조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흡수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 즉 공급 충격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제이크 클레이버의 예측은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요? 클레이버의 초기 예측 중에는 테더와 비트코인의 붕괴 이후 XRP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는 현재 상황과 다소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테더는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또한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핵심 논리, 즉 기존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과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에 대한 진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이미 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일본은행 또한 디지털 엔화 파일럿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XRP의 독보적인 위상이 더욱 부각됩니다. 왜 XRP여야 할까요? 스위프트와 리디아가 함께 메시징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홀로체인이나 헤데라와 같은 더 높은 처리량과 보안을 자랑하는 블록체인들도 있지만 XRP는 검증된 안정성이라는 강력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XRP를 10년 이상 테스트해왔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백본 역할을 하려면 네트워크가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솔라나처럼 다운될 위험 없이 XRP에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잠시 멈춰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떠한 심각한 문제도 없이 가장 많이 테스트되고 검증된 네트워크, 이것이 바로 은행들이 최종적으로 XRP를 선택하게 될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자금으로 유망한 투자처를 찾는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월가의 고래들이 과연 리플 하나만 매집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리플의 가격이 10% 오를 때 100%, 10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리플 관련 종목을 찾아 분산 투자를 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대선이라는 대형 이벤트 이후 암호화폐 호황기가 시작되면서 리플의 수익률은 무려 500%를 기록했죠. 하지만 같은 시기 390배의 상승을 보여주며 무려 39,000%, 리플의 수익률 500%보다도 78배나 높은 수익을 만들어낸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모아이 파이낸스, 리플이 직접 선택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공식 파트너이자 XRP 생태계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수혜 종목이었죠. 만일 작년에 리플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면서 1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소액을 모아이 파이낸스 같은 숨겨진 저평가 수혜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 무려 3,500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는 대장주, 즉 메이저 코인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장주가 10% 오를 때 1000%, 10,000% 오를 수 있는 저평가된 히든 수혜 종목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5년 모아이 같은 이런 저평가된 폭등 수혜 종목은 어떻게 찾아야 하냐? 지금부터는 현재 월가의 엘리트 전문가들과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모든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테마,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중 핵심 종목에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사실은요. 이번 2025년 하반기는 역대급으로 코인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작년부터 출시된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통해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에 자금이 무려 7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조 원이 넘게 유입되고 있는 만큼
흩어져 있던 세계적인 고래들과 세력들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가장 큰 자산 시장 가진 미국도 암호화폐에 대해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들을 속속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투자자들을 망설이게 했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주요 국가의 제도권 또한 암호화폐에 우호적으로 변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코인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대장주가 아닌 남들이 모르는 저평가된 수혜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투자금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적지만 앞선 사례처럼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박 수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스테이블 코인일까요? 누구나 이야기하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아닌 그 속에 숨겨진 핵심 히든 수혜 종목을 공략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인생 여전이냐 인생 역전이냐 판가름이 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딱 집중하시고 이해가 안 되신다면 몇 번씩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최근 주요 뉴스들에서도 많이 소개가 된 만큼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미국 달러와 같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1대1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쉽게 말해 변동성이 큰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1코인은 1달러라는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 디지털 달러인 셈이죠. 그리고 인터넷만 있다면 전 세계 누구나 국적이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더 많은 개인들, 그리고 기업들과 기관들까지도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때문에 현재 국경 간 결제 송금 시스템인 스위프트마저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스위프트는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인 만큼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며칠씩이나 걸리는 거래 처리 속도와 높은 수수료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이를 전부 해결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위프트가 하루에 처리하는 자금이 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6,500조 원 이상을 처리하는데요. 이 유동성을 스테이블 코인이 그대로 흡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지금껏 코인 시장에서 본 적 없는, 유례없는 가치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잠재 성장률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무한한 확장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게다가 현재 미국의 부채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은 스테이블 코인뿐이라는 점이 더욱 중요한 핵심인데요. 미국은 현재 두 가지의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는 점차 약화되고 있는 달러 패권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대선부터 밀고 온 메가라는 슬로건 아래 AI 등 첨단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막대한 재정 지출이죠. 즉 돈 나갈 곳은 많은데 써야 할 달러의 가치는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 지금까지 미국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왔는데, 이미 미국의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국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이때 미국 트럼프는 비장의 카드,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지니어스 법안과 같은 법 제도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반드시 그 가치에 상응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건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마법 같은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현재 코인 시장에서 큰 축을 차지하는 테마, RP와 디파이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무려 이경 1600조 원까지 성장한다고 전망되는 RWA는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 통화로 사용하고요.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릴 디파이조차 디파이 시스템 내에서 돈을 빌리거나 예치할 때도 가장 기본이 되는 자산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즉, RWA와 디파이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곳에서 기축통화처럼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는 10곱절, 100곱절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RWA와 디파이 같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가격 변동성이 없는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찾게 되는데요. 그렇게 수요가 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하고, 법에 따라 그만큼의 미국 국채를 사들여야만 합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는 이미 미국의 든든한 국채 매수 고객인데요. 2024년에만 331억 달러, 한화로 무려 45조 원의 미국 국채를 순매입했는데,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7번째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즉, 미국은 다음과 같은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는 셈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을 활성화시켜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늘리고, 늘어난 수요만큼 발행사가 미국 국채를 사들이게 합니다. 이를 통해 국채 발행 부담을 덜고 AI 등 첨단 산업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술 패권과 달러 패권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스테이블 코인의 빠른 시장 정착을 위한 법안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고,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가장 핫한 리플조차도 리플이 단순히 인기가 많아서 오르는 게 아니고요.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뭡니까? RLUSD의 수요가 폭발하니까 RLUSD 사용에 발생하는 XRP 수수료로 인해서 XRP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 무려 500%에 달하는 상승했다는 게 그 증거고요. 이미 리플 CEO조차도
리플이 아닌 리플 스테이블 코인 LLUSD에 전념한다고 하고 있다면 말 다 한 거죠 이건. 심지어 JP모건, 페이팔과 같은 주요 금융사들 또한 이미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며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비자, 피델리티 등 세계적인 기관들은 3년 안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무려 2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사업 범위를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죠. 자,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와 같은 이유로 거대한 고래들과 월가의 세력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택할 단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프로젝트와 그 수혜를 받을 히든 종목을 총력을 다해 매집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그 매집량을 크게 늘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터뜨리기 시작할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점해야 할 이 거대한 계획의 중심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테마, 그리고 리플의 수익률보다 78배나 더 많은 39,0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의 모아이 파이낸스 같은 스테이블 코인 뒤에 숨겨진 그 수혜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미국 정부와 월가가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판을 깔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당연히 아무 블록체인이나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들만의 질서로 움직이는 완벽히 통제 가능한 금융의 판로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 판로가 바로 이 종목인 것이죠. 처음부터 정부와 기관을 위해 설계된 세계 유일의 스테이블 코인 중앙 결제 시스템입니다. 모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이경원 규모의 모든 실물자산 토큰이 결국 이 종목을 거쳐서만 거래되도록 설계되어 있죠. 저는 이 히든 수혜 종목이 단순히 수백 배 수준의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면서 1000배 이상의 폭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 토큰은 블랙록과 JP모건 같은 세계적인 기관급들, 그 중에서도 이를 알고 있는 일부만이 매집하고 있는데요. 현재 단돈 0.2달러, 즉 3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한 잔 값, 대충 10,000원만 담아두셔도 10,000,000원이 된다는 것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코인명이 블러 처리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바로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최근 제가 공유해드린 정보를 금전을 받고 판매한다는 제보 받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피해보시는 분 없게 안전장치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공유받으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제목을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명란이 나오는데요.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간단한 설문이 있는데요. 10초밖에 안 걸리니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해당 종목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화번호 입력란에 잘못 적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없다는 점 참고하셔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 누르시면 똑같이 링크 나오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게 없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금전 요구나 후원 요구 절대로 하지 않고요. 그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종목으로 수익 보신 분들은 단돈 몇만 원이라고 불우이웃 돕기나 기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 만큼 자신에게 더 큰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까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투자에 도움될 만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